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 대로 건강 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보통 간이 나쁘다 하면 술을 많이 마셔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알코올성 간질환의 비중도 높지만 그 밖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간은 손상되어도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장기인데요. 오늘은 간에 대한 상식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치료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로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간장병 얘기입니다. 오장육부병을 다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시간 간장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마침 또 이게 200회입니다, 오늘. 200번째예요. 대단하죠. 간장병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간장병이요. 한의학에서 보는 간장병과 현대의학에서 보는 간장병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다 간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장병은 이렇습니다. 간장병은 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간일 수도 있고요, 간염일 수도 있고요, 또 간경변증, 간암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이제 간장병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간은 이렇습니다. 봄만 되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나는 봄을 타. 봄만 되면 왜 이렇게 몸살같이 컨디션이 좋지 않지? 그럴 때 가서 검사해 보면 딱 간의 수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약을 먹는데 왜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체형이라고 해서 간에 병이 잘 오기 쉬운 사람인데 이 봄철에 가장 컨디션이 좋지 않은 체질입니다. 그건 체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면 코가 오똑하면서 길어요. 얼굴이 길어요. 팔다리가 길어요. 옆구리가 길어요. 그 다음에 털이 많아요. 털이 많아요.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아주 인정스럽습니다. 강직합니다. 한번 고집 부리면 그만입니다. 욱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체형이 간하고 연관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봄이 되면 속된 얘기로 비실비실합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은근히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건 남녀를 떠나서입니다. 또 혈을 주관한다 그랬어요. 한의학에는 간장혈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간은 혈을 장한다, 저장한다, 관련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대개 간과 연관된 사람들은 혈과 연관되기 때문에 오후로 밤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멍이 잘 듭니다. 나도 모르게 다리에 멍이 들었어. 이럽니다. 그 다음에 족궈름과 족소양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족궈름은 간이고 족소양은 담입니다. 담이라는 건 쓸개담입니다. 쓸개담. 요거는 족궈름은 간이고요. 요 간이에요. 쓸개담이고요. 요 간과 담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동시에 병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족거름 간, 족거름 담이라는 것은 족거름 간경, 족거름 담경, 경락병이라는 거예요. 병 중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병들이 있는데 경락병, 그 경락을 따라서 병들이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이 인체라는 게 한의학이 신비한 게 아니라 인체가 신비해요. 그게 경락병일 때는 꼭 그 경락을 다스려주는 한약을 쓰거나 침 치료를 해야 이게 좋아집니다. 또 간은 푸른색입니다. 얼굴이 푸르죽죽해. 어떻게 보면 검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애매해요. 누렇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전문가가 볼 때는 푸른색을 띱니다. 특히 인정 많고 강직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욱하고 화를 낼 때 보면 새파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간을 좋게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푸른색의 음식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특히 다슬기. 다슬기를 고운 물을 보면 푸르죠. 그게 간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이 간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피부 색깔뿐만 아니라 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간을 좋게 해주는 음식이 바로 푸른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슬기를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다고 그래요. 봄에 그게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사실 그런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다스려야 돼. 보호해야 돼요. 왜?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굶어봐요. 하루 이틀 굶어봐요. 매일매일 몇 끼 먹으니까 그렇죠. 한 이틀만 굶어봐요. 눈에 보이는 건 음식뿐이 없어요. 사람이요. 점잖던 사람도요. 개걸스럽게 먹어요. 그만큼 곡식이라는 거, 음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의학 책에 봐도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보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간이나 콩팥이나 이런데 도움은 돼도 부작용이 없죠. 왜? 음식이니까. 네. 신맛이 또 간과 연관되고 욱욱 화내는 것이 간과 연관되고 눈이 간에 속해요. 눈동자에 흰자가 있죠. 그게 푸른 사람 또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섭생을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자꾸 화를 냈다 풀었다. 화를 냈다 풀었다. 이러면 간이 나빠져. 그런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간 아니면 쓸기에 병이 생겨. 처음엔 돌 같은 게 생기게 돼. 쓸개에 돌이 생기는 것도 바로 그래서 생겨요. 스트레스가 참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세상 없을까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즐거운 걸 해야 돼요. 내가 춤을 좋아해. 그러면 춤추면 다 잊어버려요. 육체를 써먹는 거죠. 스트레스 푸는 거죠. 이 간, 목으로 생긴 사람들이 되게 운동을 잘해요. 몸매도 늘씬해요. 그래서 춤을 추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오면 제가 라인 댄스 하십시오 이래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음악 들으면서 몸에 무리도 안 가고 몸을 흔들면 간에 무리가 싹 풀리는 거예요. 간이 나빠지려고 해도 좋아져. 그 다음에 간의 상태는 손톱에 나타나요. 손톱이 자꾸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톱이 찢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손톱이 또 줄이 막 이렇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손톱이 이렇게 손톱이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거꾸로 휘어져. 요렇게 들뜨는 거죠. 그것도 간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또 손톱에 뭐가 생겨 옆에.
옆에 막 생겨. 이렇게 뭐 그 무좀 같은 손톱 무좀, 발톱 무좀. 이게 다 간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게 다 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야.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간과 연관된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보는 간의 이 연관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현대의학하고 전혀 다른 각도 아니에요. 네. 간이 상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화를 냈다 풀었다. 화를 냈다 풀었다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네. 또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몸에 그러면 나쁜 피가 이렇게 어혈을 풀어줘야 되는데 풀질 않으면 그게 이제 간에 영향을 미쳐서 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간이 상해서 생기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양옆구리 아래 통증이 있고 이상하게 아랫배가 당깁니다. 왜 간이 어디 있는데 아랫배가 당겨요? 한의학에서는 배를 간의 분야로 봅니다. 이거는 그런 관점이에요. 엉덩이는 콩팥, 등은 폐, 가슴은 심장. 이렇게 분야가 있어요. 그 연관되는 분야가 있어요. 등은 폐라고 그랬죠? 네. 등이 이렇게 납작한 사람 있잖아요. 네. 그 호흡기 질환이 잘 와요. 간 이렇게 배 이렇게 배 남산만하게 이렇게 찐 사람 있죠? 복수 안 차더라도 그냥 배가 남산만하게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요새 그런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임신했나 보면 남자야. 아니, 임신했나 보니까 남자야. 근데 배가 이래. 세상에. 지방간. 그런 사람은 뭐 틀림없어. 검사해보면. 뭐 대단히 큰 병인 것처럼 했는데 아니에요. 조반석증만 지키면 돼요. 조반석증이 뭐예요? 저녁을 가볍게 드는 거예요. 물어보면 야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요. 야식도요 몇 번씩 시켜 먹는데요. 피자 시켜 먹고 짜장면 시켜 먹고 치킨하고 맥주 먹고 그리고 코를 탁 들으는 고르면서 잔대. 근데 그러다가 숨이 넘어가. 심장이 부담이 가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살만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살 안 찌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옛날에는 못 사는 사람이 말랐어요. 못 먹어서.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지천이야. 그러니까 많이 드셔. 그건 문제가 커요. 아니,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인데. 내 탓이요. 살찌는 거. 얼마든지 노력해서 슬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랫배 당기는 건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짜증과 분노. 아주 그냥 분노를 못 삼켜. 요만한 일에도 분노를 못 삼켜. 그거는 간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니까 조심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분노해. 그냥. 폭발해서. 눈이 막 터져.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냥 눈이 시뻘게. 뭐 눈이 뭐에 속해? 간에 속한다 그랬잖아. 폭로하니까 그냥 막. 얼굴이 그냥 파르둥둥하게 그냥 화를 낸단 말이야. 무섭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진액을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똥 항문이 막히는 거예요. 변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진액이. 그래서 대개 간이 나쁜 사람들 보면요. 변비로 대변 잘 못 봐요. 그럴 때 대변을 잘 소통시켜주면요. 간이 좋아져. 대변을 소통시키는데 간이 좋아져. 이게 묘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에는요. 이런 이론이 있어요. 간과 아까 쓸개는 같다 그랬죠? 네. 간과 대장은 또 연관돼요. 그래서 대변 소변이라고 그랬는데 대소변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변은 대변이 변비면 같이 따라와요. 대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대변을 잘 못 봤대요. 근데 오줌 소태가 잦아요. 오줌 소태를 치료해 주니까 대변이 확 풀려가지고 요새는 만나서 물어보면 너무너무 시원했대, 하수도가. 다 하수도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살아난 거예요.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에 큰 병이 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치를 알면은 내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수도 뚫는다고 막 그냥 강제로 뚫어버리면, 강제로 뚫는 게 뭐예요? 관장을 하거나 설사시키는 약을 쓰면 그 위기가 또 손상돼, 그때는. 기계가 빵꾸가, 아니 이게 빠가지는 거야. 기계 자체가 망가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야죠. 자연스럽게 나오게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대변도 소통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음혈을 돋궈서 저절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간이 나쁠 때는 음혈을 돋궈줘야 돼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간하고 혈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간은 혈과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음혈을 돋궈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이 소통이 되면서 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한의학의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근이 뒤틀린다. 이 간이 나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근육이 뒤틀려가지고 막 밤에 자다가, 특히 혈병이니까 밤에 자다가 막 근육이 뒤틀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막 나다 지났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움직여지질 않아. 가족 부르는 거야. 그냥 난리가 났지. 주물르면 뭐해. 그게 혈열을 치료해야 되는 거야. 혈을 돋궈줘야 되는 거야. 간과 혈이 연관된다 그랬죠? 네. 그게 그 근육이 뒤틀림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혈열 때문에. 간열로 인해서 안색이 푸르고 손발톱이 마른다. 손발톱이 말라가지고 자꾸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거. 간이 상해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참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이론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간이 상해서 생기는 증상에는 간이 허할 때는 눈이 희미하고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려요. 먹먹하게. 귀가 먹먹하게 안 들리면 이 표현 감각이 이상해지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귀가 이상 있는 게 표현 감각과 연관된다는 건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예요. 간이 허해도 귀가 멍멍해요. 왜? 혈을 못 받아서. 혈을 받아야 눈이 제 역할을 하고, 혈을 받아야 코가 제 역할을 하고, 혈을 받아야 입이 제 역할을 하고, 혈을 받아야 귀가 제 역할을 하는데 혈을 못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측면이라는 것은 간담과 연관돼요. 그래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귀가 먹먹하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거는 다 간과 연관돼요. 또 간이 허해지면 두려움을 잘 느껴요. 무서움을 많이 타요. 무서움 많이 타면 뭐 쓸개가 약하다고 그랬죠. 담이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간담은 연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간이 허해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간이 싫으면 어때? 짜증을 자꾸 내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의학이 양옆구리가 아프고 아랫배가 당기는 것이 간이 싫을 때 나타난 증상이에요.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은 완전히 그 간에 대한 보는 각도가 다르죠. 네. 그죠?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장병의 외증과 내증. 외증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깔끔을 떨어요. 자기는 지저분하게 게을르면서 코가 높고 길어 보세요. 게을러요. 안 게을를까요? 게을러요. 짜증내고. 근데요, 이런 사람이 또 깔끔할 때는요, 말도 못하게 깔끔해요. 어떻게? 신경질 내면서 깔끔하게 또 닦아요. 바닥바닥바닥바닥 하면 피곤하죠.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얼굴이 푸르면 자주 짜증을 내는데 깨끗한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깨끗한 게 심해지면 뭐예요? 그렇죠. 결벽증이요. 결벽증 환자들이
간과 연관돼서 온다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아무나 뭐 결벽증 환자 올 것 같아? 안 와. 목체형으로 간과 연관된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결벽증이. 배꼽 왼쪽. 이 혈과 관련되니까 왼쪽이에요. 오른쪽은 귀와 관련되고 왼쪽은 혈과 관련되잖아요. 그 왼쪽에 동기가 있어요. 동기. 이제 동기라는 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왼쪽에 더해요. 누르면 단단하게 아프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내증입니다. 이 외증과 내증이 합일이 돼야 동시에 다 나타나야 실제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간장병이 선천적으로 온 겁니다. 선천적인 요소에서 간장병이 온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간장병을 좋게 하는 음식은 맵쌀, 소고기, 대추, 아욱, 단맛 나는 이런 종류. 신맛 나는 참깨, 자도, 부추. 여기 푸른색 나는 다슬기도 들어가죠. 예, 간장이 좋은 음식. 이와 같이 간장병은 한의학에서 보는 각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든 것을 알아야 간장병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간염이다. 그것이 간경화단. 또 실제로 암이라고 판명이 났건 음식을 통해서 또는 한약을 통해서 또는 침을 통해서 간을 좋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유 없이 몸이 간지러운 이유 중 하나가 간질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는 이야기인가요?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은 혈과 연관되기 때문에 대개 가려움증은 혈이 허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가려움증은 혈이 허해서 나타난다. 근데 혈이 허해서 나타나는 가려움증은 특징이 있습니다. 낮에보다 오후로 더 가렵고 오후보다 밤에 더 가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대개 보면 멍이 잘 듭니다. 피부가 거칠고요. 피부가 거칠어요. 매끄럽지가 않아요. 거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또 나이가 들면 혈이 허해지잖아요. 네. 혈이 허해지면 그게 간이 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혈기도 허해지고 그렇게 되면 또 가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혈시켜야 가려움증이 납니다. 노인성 가려움증, 노인들이 가렵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간과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간은 혈과 연관되기 때문에 보혈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면 가려움증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간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시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에 진짜 영향이 있을까요? 네. 간 영양제 좋죠. 좋으니까 나왔으니까요. 좋은데 실제로 간을 좋게 하는 것은 오늘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를 냈다 풀었다 하는 거예요. 또 너무나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 네. 스트레스 받죠.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간이 나빠질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네. 간뿐만 아니라 쓸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이나 쓸개에 돌 같은 게 생기는 게 화를 냈다 풀었다 이러는 과정에서 진액이 고갈돼서 거기에 혹이나 돌 같은 게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물사마귀 같은 게 뭐 거기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한의학에서는 간과 연관되는 거고 스트레스와 가장 간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